첫 시간이 되었고요. 우리 첫 시간은 우리 가까이서 계시는 우리 교수님을 초청했는데, 여기 같은 6호관에 있는 이제 화학공학부에 계시는 민지호 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잠시 이제 소개 말씀을 드리면, 분자생물공학 연구실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 이미 아모레 퍼시픽 여성과학자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대단한 영예로운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을 개발해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바이오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기술 이전을 하셨고요. 최근에 아주 큰 기술 이전을 했다라고 제가 학교 소식을 통해서 들었는데요. 오늘 이러한 내용들을 일단 연구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또 기술 사업화까지 잘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수님 오셨으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민지호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가. 예, 괜찮습니다.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좁아서 여기는. 네네. 제가 이렇게 좁은 강의실에도 이렇게 많은 인원 앞에서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화학공학부에 근무하고 있는데요. 제가 맡고 있는 파트가 이제 분자생물학 쪽이 되다 보니까 저희 화학공학부 내에서는 학부 학생들이 제 강의는 많이 들어야 30명 정도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보니까 수강생분이 40분이 계셔가지고 좀 당황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의를 한 적이 없고, 또 이렇게 높으신 분들 앞에서도 강의를 해본 적이 없어서 오늘 제가 이거 어떻게 들리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게 MOT 과정이라고 제가 들어서 막 어떤 내용으로 강의를 준비할까 막 고민을 하다가 막 두서없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막 합치다 보니까 강의가 조금 강의 자료가 조금 정리가 덜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지금 솔직히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대학에 3월 1일자부터 가 있거든요. 그 강의를 위해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2006년도에 화학공학부에 임용이 돼서요. 그 이후에 한 17년 정도 계속 진행해왔던 저희 연구실의 연구 분야이고요. 아까 배 교수님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행안부 그린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바이오데그라더블한 플라스틱을 개발을 하시는 팀이 따로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 만들어진 플라스틱이 어떻게 하면 토양 내에서 실제로 잘 분해되는지에 대한 미생물 선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내용은 저희 연구실 연구 분야 중에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 한 70%를 차지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 기능성 세포 소기관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친환경적인 바이오 신소재 개발하는 쪽으로 저희가 진행했던 한 17년 정도 진행했던 연구 내용은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기능성 세포 소기관은요. 물론 이제 백그라운드가 바이오가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의 세포 내에 아주 작은 세포,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세포지만 그 세포 내에는 우리 인체 내에 있는 그 기관이랑 동일한 역할을 하는 작은 그 소기관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일 세포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을 분리를 해서 그러니까 세포 외에서 활용하는 연구들이 꽤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제가 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관심을 가지게 된 시작이 이제 물론 2006년이고요. 그 시작이 굉장히 재밌는 게 제 아이디어가 아니었고요. 제가 2006년에 처음에 학교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처음 저희 학부에 개설됐던 교과목이 화학공학 종합 설계라는 교과목이 개설이 되면서 4학년 학생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그 설계 작품을 좀 디자인하고 싶다라고 찾아왔어요. 그때 그 주제가 계란 흰자 내에 있는 리소좀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친환경 항균제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학부 학생들이랑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제 먹거리를 마련을 해준 시작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리소좀이라는 것은 제가 이 뒤쪽에도 나오긴 하겠지만 이 동물 세포에서는 리소좀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이제 리소좀을 느끼실 수 있는 게 이 올챙이 꼬리. 그러니까 올챙이가 이제 앞다리나 뒷다리 먼저 나오고 앞다리가 나오면서 개구리가 되기 전에 이제 꼬리가 점점 짧아지는데 그 꼬리를 짧아지게 하는 주성분이 리소좀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먹어치우는 역할을 하는 세포 소기관이고요. 이 리소좀은 보통 한 100나노에서 200나노 정도 되는 작은 입자인데 그 내부에 효소만 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효소만 들어있냐면 뭐 탄수화물을 분해한다던가 단백질을 분해한다던가 지질을 분해한다던가 각종 저희 몸속에 있는 커다란 물질들을 조그맣게 자를 수 있는 가소분해 효소들이 60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리소좀들이 원래 이제 세포 내에서 하는 역할은 세포 내에서 노화가 된 물질들을 이제 분해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서 세균들이 침입을 했을 때 또는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을 했을 때 걔들을 먹어 치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세포 내의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4학년 학생들이 이런 리소좀이라는 소재가 많은 부분이 계란 흰자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이제 저도 집에 아이가 좀 아직 초등학생이어가지고 아이가 가끔 이제 아이랑 같이도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계란을 까서 흰자 노른자 이렇게 분리해서 놓으시면 노른자는 금방 부패가 되는데 흰자는 노른자에 비해 부패가 굉장히 더디게 진행이 되거든요. 흰자 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리소좀이라는 물질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2006년 당시에 계란 흰자에서부터 학생들이 리소좀을 분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친환경 항균제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설계를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굉장히 재미있게 설계를 진행을 해서 그 학생이 이제 대학원을 진학하고 석사도 굉장히 즐겁게 만족스럽게 연구를 해서 박사를 진학하고 그다음에 박사 학위 후에 이제 저희가 그간에 나왔던 특허들을 기술 이전해 가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나중에 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이제 저희가 이 생체 적합성을 가진 새로운 생물 소재를 세포 내에 있는 작은 세포 소기관, 그 중에 이제 리소좀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췄고요. 그 리소좀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잘 분리할 수 있는지 그 최적 분리 조건을 뭐 확립을 하고자 했고, 그 다음에 분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세균을 잘 죽일 수 있는지 조건을 잡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우리 주변에 균이 없는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응용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는 이 뭐 과체류의 선도 유지하는 데도 이 소재를 쓰고자 했고, 그 다음에 이 악취를 유발하는 것도 세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악취를 저감하는데도 이 소재를 쓰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재의 필요성,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오염된 환경 내에서 이 병원성 미생물들을 처리할 수 있는 소재가 필요한데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게 항생제거든요. 근데 이제 항생제 오남용으로 항생제 내성균들이 막 발생을 하고 있어서 항생제를 대체할 수 있을 만한 친환경 항균제 개발이 굉장히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리소좀이라는 세포 소기관은 조금 고등한 세포라면 다 가지고 있는 세포 소기관입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렇게 미생물 농약이라는 소재도 있는데 그거는 미생물 자체를 뿌리기 때문에 그 소비자들이 굉장히 꺼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는 살아있는 생물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얘 자체가 활성을 띈 다음에는 그냥 자체적으로 데그라데이션 되려버리고 거기에 잔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유저들이 좀 꺼려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미생물을 없애는데 곰팡이를 없애는데 그 다음에 유해 활성 산소족을 없애는데도 이 리소좀이라는 기관이 굉장히 이제 유용하더라라는 걸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응용 범위가 공기청정이나 친환경 농약물질, 그 다음에 의약품, 식품, 항용, 화장품, 동물약품, 사료, 첨가제 등등으로 굉장히 다양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필요성으로 언급을 하면서 연구를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제가 도식화 시켜놓은 것들이 이 리소좀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했던 연구 분야고요.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거 항균하고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쪽 결과를 좀 먼저 보여드리겠는데 일단
저희가 17년 동안 이게 중간중간에 계속 제가 미리 드리지 않았던 자료들이 막 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오전에 보내드리고 계속 쳐다보니까 이거 넣고 싶고 저거 넣고 싶고 해가지고 막 뒤죽박죽 되어버렸거든요. 일단 제가 17년 동안 이 리소좀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1세대, 저희가 이제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현재 저희 연구실 아이들은 3세대 리소좀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세대가 그러니까 정말 세포에서 바로 꺼낸,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와일드 타입 형태의 리소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 어떤 변화 자체 없이 그냥 지질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안쪽에 여러 가지 종류의 가스분해 효소가 있는 것. 이게 이제 1세대 리소좀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백큐올이라고 쓰여 있는데 요거를 식물세포에서는 리소좀을 백큐올 즉 에코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1세대 이 에코 리소좀을 가지고 진행했던 실험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 리소좀이라는 걸 잘 분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리소좀이라는 게 정량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리소좀을 이용해서 다양한 활용 분야들을 이제 뭐 항균제로서 활성을 지닐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선도 유주제로서 활용이 가능한지 악취 제거제로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제 단계별로 실험들을 진행을 했고 여기 옆에 언급된 것들이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특허들을 좀 제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게 특허가 등록률이 좀 비교적 높다라고 저희 산단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도 인근에 이제 관심 있는 기업들에서 굉장히 기술 이전이나 사업화를 같이 하자라는 의뢰들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은 그런 분야를 제가 전혀 몰라서 그냥 계속 연구실에 가지고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는 간단하게 뭐 계란에서 저희가 이 리소좀이라는 물질을 분리해내는 방법이에요. 일단 계란을 깝니다. 흰자, 노른자 분리를 잘 하고요. 흰자에서만 뭐 원심 분리 단계를 몇 단계 걸친 다음에 작은 입자형의 리소좀을 분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계란 한 알이면 흰자만 분리하면 요만큼의 양이 되고요. 얘를 호모게나이제이션 즉 균질하는 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원심 분리를 거쳐서 리소좀을 분리를 하면 요 정도 양이 됩니다. 계란 하나당, 계란 흰자 하나당. 그래서 뭐 저희가 무슨 계란 하나당 한 7ml 정도의 그리고 농도는 여기 지금 제시된 농도는 그 안에 있는 가스분해 효소의 농도를 측정했을 때 농도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정도 수율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근데 이게 계란을 이용하고 제가 닭을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험이 계절을 많이 탑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어느 슈퍼에서 사왔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과가 너무 달라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항상 여기 저희 사대 보고 나가면 바로 있는 슈퍼 거기에서만 꼭 사와라. 그리고 그 집에서도 혹시 다른 양계장에서 받아오신 계란이면 안 사오고 예전에 A라는 양계장에서 사갖고 오신 계란이면 저희가 계속 그것만 사서 쓰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닭들이 더우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계란 자체가 이렇게 텐션이라는 게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또 활성이 떨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참 계란 가지고 실험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름을 제외한 3계절에 결과를 다 뽑아라. 막 이렇게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었고요. 노른자 많이 먹었습니다. 흰자만 남으니까, 흰자만 필요하니까 노른자 계속 이제 주변에 나눠드리고 집에 가져가서 뭐 빵 만들고 시켜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노른자를 이제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요게요. 이제 항균력을 나타내는 지표이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얼마만큼 죽었나를 나타내는 거고, 여기 조그맣게 잘 보이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 종류의 세균들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는 항균력이 좋더라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농도별로도 이제 뭐 농도가 높아지면 균이 많이 죽고 농도가 이게 조금 이게 농도가 높아지면 점점 더 많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지질 성분이다 보니까 농도를 많이 투여를 하게 되면 지질이 이렇게 눌러붙어가지고 오히려 균을 못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농도라는 걸 저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pH 변화에 따라서 활성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왜냐면 안쪽이 다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뭐 pH 4에서 최대 활성을 띠는 단백질, 중성에서 최대 활성을 띠는 단백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pH에서 그러니까 활성이 좀 나오면 좋은데 일단
뭐 다행인 게 엑시딕한 상태에서는 그저 그냥 이렇게 활성 자체가 봐줄만 했고요. 그다음에 알칼라인으로 좀 떨어지게 되면 활성이 사라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관 온도에 따라서도 크게 활성 변화가 없어서 쓸만하겠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난백, 그러니까 계란 흰자에서 분리한 리소좀이랑 그다음에 여기에 효모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모가 미생물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먹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유용한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계란 흰자, 그 다음에 효모 이렇게 나오는데 이 두 가지를 저희가 리소좀을 분리하기 위한 소스 원으로 선정한 이유는 뒤쪽에 다시 자료가 나오긴 하는데 저희 나라에서 매일 버려지는,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버려지는 페란이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일일당. 그러니까 그 페란만 저희가 이렇게 계란에서 흰자 정도만 가져가 쓸 수 있어도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효모는 저희 뭐 주변에 주정 공장들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뭐 맥주 효모나 그 다음에 저희 요 근처에 창야 에탄올이라고 해서 저희 나라에서 굉장히 대표적인 주정 공장이 많은데 저희도 에탄올을 효모로부터 발효를 시킨 다음에 에탄올을 얻은 후에는 그 효모들을 가축 사료로 그냥 정말 이렇게 주변 농가에서 제발 써주십사 하는 형태로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근데 그런 폐효모를 더 저희가 받아다가 안쪽에서 리소좀을 분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실험실 수준에서도 저희가 케어하기가 쉽지만 주변에 버려지는 소스들을 좀 찾기가 쉽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주 소스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계란은 좀 힘든데 효모는 실험실에서 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모도 밥을 잘 주면 얘들이 편안해서 별 스트레스 없이 자라게 되는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까 제가 리소좀이라는 게 외부에서부터 무언가 침입하면 걔를 없애기 위해서 대응하는 물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외부에서부터 얘에게 자극이 되는, 즉 스트레스가 되는 물질들이 주변에 존재하게 되면 효모 내에, 그러니까 동물세포 내에서 리소좀의 개수가 막 증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효모를 굶겼어요.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2% 넣는 게 정상이면 뭐 0%로 넣고 효모를 키우게 되면 효모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내부에서 리소좀 개수가 막 증가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단일 효모 하나에서도 분리할 수 있는 리소좀의 숫자가 많아지게 돼요. 근데 지금 여기에 막 초록색 시그널이나 붉은색 시그널이 증가하는 게 안쪽에 있는 리소좀 효소가 이렇게 양이 많아지고 있는 거를 저희가 체크하기 위해서 형광 염료를 처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효모를 사용을 할 때 저희가 뭐 특정한 조건들을 좀 제시를 하면 동일한 양의 효모에서도 리소좀을 많이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봤을 때 뭐 이게 조건 A에 의해서 배양된 효모에서 이제 리소좀을 사용을 하면 조금 더 작은 농도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세균이 잘 죽더라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저희가 수의대 도움을 받아서 그때 실험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균을 잘 죽이는 물질이기 때문에 뭐 이제 모든 연구자들의 꿈이 인간에 적용할 수 있는 신약 개발이긴 하지만 거기까지 가기엔 제가 아는 지식이 너무 없어서 일단 동물의약품으로 혹시 사용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이 렛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박테리미아라고 해서 폐혈증을 유발을 시킨 다음에요. 그 다음에 저희 리소좀을 정맥 주사를 통해서 주사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리소좀이 들어간 경우인데 이 리소좀이 들어간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혈중 내에 이 세균 수가 뚝 떨어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잘만 하면 동물의약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세균 유래의 질병 관련된 치료제로도 활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저희가 또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 아까 이게 저희가 작은 동물이지만 렛 내에서 세균을 좀 저해할 수 있는 능력을 리소좀이 가졌다는 걸 확인을 해서 조금 사이즈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큰 동물에서도 가능할까? 근데 이제 이런 동물에다가 세균을 마구 이렇게 주입을 하기가 어려워서 일단 얘한테는 그냥 얘를 먹였고요. 그러니까 저희 분리한 리소좀을 뭐 이렇게 음수나 아니면 그 사료랑 같이 섞어갖고 먹이는 실험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뭐
일당 증체량이랑 사료 요구율이랑 그다음에 여러 가지 면역 반응 검사랑 그다음에 분변 내 미생물 총 변화 같은 걸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복잡하게 있는데 일단은 여기 보시면 재미나게도 리소좀을 먹인 경우가 하루에 증가할 수 있는 체중이 조금 더 증가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주변 본사에서는 원하는 결과라고 하시더라고요. 일당 증체량이 증가는 했는데 오히려 사료는 좀 더 덜 먹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먹고 살찌는 그런 이제 소재라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생물 변화인데 뭐 딱히 미생물 내에서 그러니까 얘들이 이 소재를 저희 소재를 먹고 이렇게 배출된 분변을 저희가 분석을 하니까 안쪽에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유의미한 결과가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거는 여러 가지 그 면역 자극 그 반응 검사에서 특별히 이렇게 저희가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불러일으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세포 내에서 이렇게 독성이나 여러 가지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은 아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선도 유지제로서의 가능성을 저희가 조금 확인한 경우인데요. 이 실험 결과도 제가 굉장히 옛날 결과를 갖고 다니는 게 아까 그 4학년 학생들이 2006년도에 진행했던 실험입니다. 저희 여기 뭐 김치에다가 이게 이렇게 편의점에 파는 포장김치거든요. 포장김치에 리소좀을 전혀 넣지 않은 거, 그 다음에 농도별로 넣은 거 여기 옆에 그래서 저희가 진공팩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안쪽에서 리소좀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미생물이 계속 발효를 하기 때문에 가스가 차가지고 이 용기 자체가 빵빵히 부풀어 오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근데 리소좀을 넣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잘 익어야 유산균이 잘 익어야 발효가 잘 돼야 맛있는 김치가 뭐 될 수도 있는데 일단 리소좀이 들어가서 균의 성장에 지금 뭐 저해가 일어났을 수도 있고 얘들이 지연이 됐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넣지 않은 거에 비해서는 가스 발생량이 확연히 적어서 씹어 먹어봤을 때 굉장히 먹을만 했습니다. 식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먹을 수 있는 거는 계란 흰자에서 분리한 거고 맥주 효모에서 분리한 소재여서 저희가 이게 분리하는 그 단계별로 이상한 용매를 쓰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통 증류수만 사용해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리고 뭐 완두콩 발아도 원래 그냥 이렇게 증류수에다가 담궈놓으면 이렇게 막 뿌리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리소좀에 담궈두면 뿌리 이렇게 자체가 적고 이런 실험을 한 거는 콩나물을 누가 옆에서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뿌리가 항상 뭐 어느 정도 크기로 유지가 되는 게 좋다라고 하셔서 콩나물의 생장저해제가 이제 친환경적인 게 투입이 되면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실험을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뭐 이게 다 이렇게 이제 조금 보기에 유치한 실험들인데 학부 학생들이 해서 그렇습니다. 막 토마토에 막 뿌렸더니 이렇게 증류수만 뿌린 거는 겉에 이렇게 쭈글쭈글해지고 검은 반점들이 생기고 뭐 이런 현상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리소좀을 뿌린 경우에는 마르기 때문에 쭈글쭈글은 해집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곰팡이가 생기거나 검은 반점이 생기거나는 관찰이 되지 않았고, 뭐 바나나도 애들이 이게 실험에서 좋은 결과 얻는 것보다 먹고 소화가 된 게 더 많긴 한데요. 아무튼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거무튀튀하게 반점 나타나는 게 리소좀 처리한 경우는 굉장히 적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도 뭐 또 누군가가 옆에서 떡을 보관할 때 안쪽에 항상 방부제를 넣게 되는데 이제 그거 대신해서 친환경 물질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리소좀을 약간 젤 타입으로 만든다면 여기 옆에 젤 타입으로 만든 리소좀이 위치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비교를 해봤더니 지금 일단 아무것도 넣지 않고 물만 젤 타입으로 만들어서 옆에 보관한 경우에는 여기 부분 검은색 곰팡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요 안에는 뭐 리소좀이 젤화된 거 옆에 위치한 떡에는 뭐 크게 이상이 생기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가 여기가 5층이죠. 제 연구실이 여기 5층 반대쪽 끝에 있는데 여기 냉장고 열어보면 이 포장된 고춧가루, 뭐 마늘, 깐 거 이런 거 안에 리소좀 섞어가지고 엄청 보관 중입니다. 네. 그걸 빨리 저쪽 이렇게 창업한 학생이 본인 회사로 가져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그걸 안 가져가고 있는데 아무튼 한동안 계속 이렇게 식품 선도 유지제로서 활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실험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괜찮은 결과들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진행을 했던 게 절화 선도 유지제입니다.
그래서 요새 보통 이렇게 절화를 사면, 크리잘이라고 하는, 이게 네덜란드에서 수입하는 거의 전 세계의 요거 이 크레잘하고요. 그다음에 일본에서 생산하는 무슨 물질이 있거든요. 그 두 개가 절화 선도 유지제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이것도 굉장히 과량 치게 되면 꽃이 빨리 노화가 돼버려가지고요. 저희 인근에 로즈피아라고 혹시 아시나요? 여기 이렇게 가는 길에 제가 거기 한참 꽃 사러 엄청 다녔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냥 이 꽃을 말단 부위를 이렇게 락스에 담갔다 빼줍니다. 이것도 굉장히 효과적이거든요. 아무튼 저와 선도 유지제 시장이 크지는 않은데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제가 꽃을 모르겠어요. 사회시장에서는 빨리빨리 꽃을 이렇게 시들어서 내버리고 새로 사는 게 좋으실 수도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창고 노려보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꽃이 시드는 이유가 물론 에틸렌이라는 노화 호르몬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성숙 호르몬이 나오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 말단 부위가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영양분 흡수를 저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가정에서 주부분들은 뭐 이렇게 아스피린 같은 거 뭐 절반정도 똑같아 놓거나 아니면 영양분 섭취가 굉장히 설탕 같은 거 한 스푼 넣는 것도 굉장히 선도 유지를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인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 미소종이 소재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아까 크리잘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선도 유지제 그걸 처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소종을 처리한 경우입니다. 스프레이를 할 수가 없어요. 꽃이 시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에다 놓고 또 스프레이를 하면 좋은데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이제 베이스 솔루션이라고 해서 화병에 넣는 물 거기에다 요 소재를 타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리소좀이 이 말단 부위에 뭐 이렇게 보통 뭐 채관 물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꽃을 잘라도 작은 구멍들이 많거든요. 그걸 따라 올라가면서 내부에서 이제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베이스 솔루션 내에, 그러니까 이 화병 내에 있는 물에 저희 이 소재를 넣은 경우가 균 발생 정도가 가장 적었습니다. 워낙에 항균력이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는요. 이게 녹화가 돼서 저쪽 인근의 기관에서 보시는 경우가 좀 없으셔야 하는데 굉장히 제가 요 과제하면서 인근 농진청에서 많이 혼났거든요. 누가 꽃을 이렇게까지 관리하냐라고 하셨는데 일단 저희가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을 했을 때 저희 소재를 친 경우에는 이렇게 시들어가도 거미진드기라는 게 발생을 하진 않았었는데요. 그냥 이렇게 대조군으로 놓은 경우는 이게 장미 오래 안 놔보셨죠? 한 30일 이상 되면 이 내부에 이렇게 총체벌레라고 하는 아이들이 거미진드기라고 부르는 아이들이 알을 까먹거든요. 그게 이렇게 번식을 해오면서 이 장미 표면으로 이렇게 거미줄이 막 덮입니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원인을 찾지 못했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확신은 합니다. 저희 소재를 친 경우에는 이렇게 거미진드기 발생이 확연히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걸 그쪽 기관에서는 인정을 해주시진 않았습니다. 아무튼 여기도 보시면 이게 14일 차거든요. 10일 차 요 장미 보시면 이게 이제 기계적으로 요거 넣었을 때 정말 신선하다고 나오면 좋은데 이게 선도라는 게 사람이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평가하는 거라서 굉장히 주관적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기에도 이 크레잘 처리한 거에 비해서 여기 이 리소좀 처리한 게 요게 10일 차거든요. 얘보다 얘가 더 새 거 같이 보이시죠? 14일 차가 돼도 얘에 비해서는 얘를 그냥 이것도 안 나온 거 목들이 다 대상등이 떨어지는데요. 얘는 그래도 좀 봐줄만 하죠. 뭐 다른 꽃종 프레지아예요. 그래서 이 프레지아도 제가 이거 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프레지아의 선도 유지 척도는 여기 요 메인 줄기에서 첫 번째, 그러니까 1화, 2화, 3화, 4화 이렇게 매기거든요. 네 번째 꽃이 시든 시기를, 개화 시기를 비교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 번째 꽃의 개화 시기가 이게 지금 7일 차인데 얘들은 지금 시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소재를 친 경우는 아주 예쁘게 잘 피어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역시나 베이스 솔루션 내에서는 균 발생이 뚝 떨어졌었습니다. 국화도 했습니다. 근데 국화 자체는
워낙에 오래 가서 보통 국화 이렇게 그냥 꽂아놔도 뭐 한 20일 이상씩 가거든요. 그래도 뭐 괜찮았습니다. 저희 소재를 친 경우가. 그래서 뭐 이거는 저희가 시제품까지도 만들어 봤었는데, 그래서 로즈피아에서 이제 어마어마한 꽃을 제공을 해주셔가, 물론 저희가 돈 주고 샀는데 거기에 이제 옆에 선도 유지실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실제 실증 실험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계란, 이게 남백, 그러니까 계란 흰자에서부터 뭐 1ml당 40mg의 뭐 물질이 나오면 저희가 요만큼이거든요. 요거 200ml, 요게 200mg인데 요거 하나를 20L 요만한 물통에다 이렇게 넣고 흔들면 안에 이제 용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꽃들을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요 동결건조 분말 형태로 보관을 했을 때도 요 8일차 비교했을 때 저희 소재를 친 경우가 꽃이 제일 예쁘더라.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안에 가수분해 효소들이 많다 보니까 온갖 덩어리 큰 것들을 제가 분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잘 없애기 어려운 물질 중에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지금 나오는 트랜스투노네날이라는 노인성 악취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멜라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트랜스투노네날은 40대부터 이렇게 겨드랑이나 목 뒷덜미, 약간 이 오이, 이렇게 물른 오이 냄새 같이 시큼한 냄새, 그러니까 상한 맥주 냄새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주무시고 나면 뭐 베개에서 나는 약간 시큼한 냄새를 노인성 악취, 그러니까 시니어 악취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저희 나라 시장이 크진 않은데요. 여기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랜스투노네날을 우리 소재가 혹시 분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시제품까지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1mg 정도를 처리를 해보니까 24시간이 지났을 때 트랜스노네날이 50%까지 감소했고 5mg을 처리를 하면 98%까지 감소합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 분석을 했을 때 여기 보면 그러니까 계란 한 알에서 나오는 물질을 가지고 900ppm의 트랜스투노네날을 처리할 수 있는 양인데, 실제로 이 어르신들의 몸에서 나오는 노네날이 매일 3ppm 정도 굉장히 작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클렌저나 바디 로션을 만들면 이 악취를 저감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냄새를 없애니까 인근에 이제 여기 근처 익산 인근에서 이제 뭐 이렇게 액비화 하시는 업체들이 좀 꽤 있으셔서 그 암모니아 냄새도 혹시 없앨 수 있느냐 뭐 그래가지고 또 요거는 저희 환경과 교수님이 좀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요 근처에 여기 익산 인근에 있던 액비 공장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서 얼마만큼 암모니아를 제거할 수 있는지가, 암모니아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리소좀을 집어 넣으니까 물론 이게 다들 물만 넣어도 암모니아는 희석이 돼서 냄새가 많이 좀 완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옆에 블랭크라고 되어 있는 게 분명히 물을 뿌린 거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 리소좀 농도를 이제 뭐 조금씩 높여가면서 넣어봤을 때 5분 지나니까 이렇게 뚝 암모니아 발생 양이 좀 떨어졌고, 그다음에 뭐 10분 지났을 때 완전히 제로가 되진 않았지만 상당히 맞기 괜찮은 상태양 공기가 나온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또 암모니아가 발생하는 데가 이런 액비 공장뿐만 아니라 이게 돈사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돈사에도 저희가 가서 막 뿌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추출액을 살포한 다음에는 암모니아는 좀 들쑥날쑥하긴 했는데요. 오히려 재미나게 이 황화수소나 메틸머캅탄들이 지금 여기에 그린색으로 표시된 게 저희의 그 리소좀 소재를 뿌린 경우입니다. 위에는 그냥 동량이 물을 뿌린 거고요. 그래서 여기 얘 같은 게 황화수소도 그냥 물을 뿌린 경우에는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그린 칼라는 다 바닥으로 깔아앉아서 설파 계열의 물질로 인한 냄새 제거에도 상당히 효과적인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가 이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저희가 부영제들을 섞어가지고 이 리소좀을 최적 제형화하는 데 적당한 부영제가 뭔가, 뭐 요거 동결건조 실험 조건 잡았던 결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요거는 아까 그 가축의 사료 첨가제로 넣기 위한 리소좀 형태고,
그 다음에 라이소셀이라고 해서 절화 수명 연장제를 뭐 이렇게 좀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노네나를 없앨 수 있는 클렌저하고 바디 로션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뭐죠? 시제품 만들고 그때 당시에 이 시제품을 만들었던 회사에서 제 특허를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셨고요. 빨리 제품이 안 나오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재가 뭐 효과 자체도 굉장히 유용하지만 폐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유용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대한양계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4억 원 정도의 폐란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새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로 그러니까 저희와 같이 요런 소재를 좀 개발하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뭐 저희가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리소좀 자체의 활용 분야가 뭐 면역 증강용 사료 첨가제, 그다음에 천연 항균제나 화해 산업에도 활용이 될 수 있고 선도 유지제, 그다음에 제가 미백 관련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노인성 악취 저감제, 축산 악취 뭐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특허들을 제 1호 박사는 아니고 1호 제자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먼저 1호 박사는 아니고 3호 박사인가? 저도 그런데요. 윤지혜 박사가 2019년 3월 15일에 이 기술들을 이 회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해가면서 오가넬이 세포 소기관인데 셀 올가넬이라고 하거든요. 세포 소기관을. 그래서 올가넬이라는 이름으로 창업을 했고요. 지금 현재 여기 TP에 사무실이랑 이제 공장을 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그 리소좀이라는 소재를 생산해서 이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인근 기업들에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아까 원래 저희 취지는 이렇게 폐란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회사가 초기이기 때문에 인근에 세 군데 뭐 양계장이랑 좀 이렇게 협약을 맺어가지고 계속해서 좀 안정적인 란들을 좀 이렇게 제공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실업팀에서 일일이 학생들이 계란을 까갖고 흰자 노른자 분리를 했는데 나름 이 계란을 까고 흰자 노른자를 분리할 수 있는 이 기계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서 좀 반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상당히 하루에도 생산할 수 있는 양이 굉장히 됩니다. 어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아직까지 2019년에 설립을 했는데 2023년이잖아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럭저럭 이렇게 먹고 살만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소좀의 1세대 리소좀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이 오가넬이라는 회사로 기술 이전을 하면서 이쪽에서 다 사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어서 저희 연구실이 이제 더 이상 계란을 까지 않습니다. 계란은 다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이쪽에서 1세대 리소좀을 이용을 해서는 이렇게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쪽에서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에서 멜라닌 처리거든요. 근데 멜라닌은 구조가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생성이 되는 과정도 이렇게 복잡하고요. 그다음에 유멜라닌, 페어멜라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주로 이게 이렇게 큰 스팟에 약간 블랙 이렇게 시커먼 색깔의 기미 성분들은 대부분 유멜라닌에서 유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여자다 보니 막 이렇게 생긴단 말이죠. 그리고 나이도 이제 막 심하게 생길 나이가 지나가지고 굉장히 심하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좀 잘 처리하고 싶은데 기존에 있는 그 기능성 미백 제품들이 대부분 합성을 없애야지 이미 생긴 멜라닌이 분해가 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거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컴파운드 형태로 파는 유멜라닌이고요. 요거를 이제 잘 녹여가지고 이제 그 아까 계란에서 나오는 리소좀을 이렇게 섞었습니다. 섞어서 10일 지나니까 이렇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뭐 칼라가 빠지는 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단계별로 분해가 되는 거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뒤쪽에서 좀 단계별로 분해가 되는 것 같다라는 저희가 백데이터는 조금 얻긴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색이 빠지더라.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람 얼굴에도 실제로 실험을 좀 해보기는 했는데 스케치를 만든 다음에 이거는 피부가 팝니다. 인공 피부. 그래서 아시아인의 피부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그럼 그 회사가 이렇게 조그마한 플레이트에 구멍이 24개가 뚫렸고요. 그 안에 이제 피부 조직을 만들어서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아시아인 타입, 뭐 백인 타입, 흑인 타입으로 피부 조직을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줍니다. 지금 하나 플레이트에 300에서 500 사이 정도 하는데 아무튼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거뭇거뭇하게 있는 게 실제 그 피부 조직에서 발생한 멜라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저희 이 리소좀에서 분리한 소재를 리소좀을 처리한 경우에는 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렇게 많이 그 알갱이들이 없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지금 기존에 이 미백 제품으로 사용되고 있는 코틱 엑시드라는 물질이었는데 얘가 지금 뭐 발암 물질이다라고 알려져서 최근에는 화장품에 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때 당시에 실험할 땐 코틱 엑시드 썼지만 그 뒤에는 그냥 비타민 A를 대조군으로 알부민 같은 걸 대조군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멜라닌 입자가 없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미 이거 자체도 보면 얘가 생기는 동안 얘들은 덜 생기는 거일 수도 있어서 이게 멜라닌 분해가 아니고 멜라닌 합성 저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지브라피쉬라고 해서 이 열대 송사리 정도 되는 실험종인데요. 이 지브라피쉬를 가지고도 이렇게 동물 모델 대체용으로 실험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얘가 이제 알부민이 아니고 알부틴이에요. 컨트롤이고 아무것도 치지 않은. 그 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현재 미백 소재로 쓰고 있는 알부틴이라는 물질 컨트롤로 사용했고, 그다음에 옆에는 저희 리소좀 소재를 넣었습니다. 또 이렇게 사진으로 보기에는 이게 뭐 이거나 하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얘가 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멜라닌 양을 재봤을 때도 요 알부틴 컨트롤 버금 가게끔 멜라닌 색깔이 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이게 멜라닌이 합성을,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멜라닌 합성을 저해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건데, 저는 이제 분해를 시키고 싶어서, 이 아까 그 앞에 이 실험 튜브, 에펜도 튜브에서 색깔이 연해졌던 샘플들을 가지고, LC 매스를 찍었습니다. 이게 보통 이 유멜라닌이 분해가 되면 중간 인터미디에이트로 PTCA나 PDCA, TDCA라는 물질들이 나온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LCMS로 찍어 보니까 이게 지금 바로 PDCA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서 저희 효소를 처리한 경우가 PDCA가 관찰이 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에서 얘를 좀 잘라서 분해를 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요것도 저희가 무슨 여러 가지 과제를 통해서 어떤 기업이랑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뭐 크림 타입 여러 가지 만들고 뭐 몇 분의 그 볼런티어들한테 테스트를 해봤을 때도 뭐 상당히 뭐 좋더라라고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 지금 몇몇 기업들이랑 화장품화하고 싶다라는 기업들이 있어서 추가 연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1세대 리소좀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다기보다는 학생들이 논문을 쓸 거리들이에요. 왜냐하면 대학원생들이 들어오게 되면 뭔가 이렇게 국제 SCI 논문들을 쓰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논문 쓸 거리가 막 안 나온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 세상에 없는 리소좀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리디자인드 리소좀입니다. 그러니까 백큐 리소좀인데 이거는 저희가 효모를 주로 이용을 해서 효모를 유전자 조작을 마구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큐를 마구잡이로 바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1.5세대 백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1.5세대 백큐는 지금 보시면 1세대 백큐에 비해서 안쪽에 들어있는 효소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외부에서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효소들 꼭 리소좀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리소좀 안에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저희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네이즈나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지네이즈